안녕하세요. 2021년 정복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가 하는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5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1과목 중에 이번 시간에 입출력 제어 및 기억 장치까지 해서 5개 강의로 1과목을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1과목 잘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채널과 DM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인트 옵션을 좀 체크를 하고 펜으로 할게요. 일단 채널에 대한 건데요. 이 채널, 여러분들 이 채널은 이 주변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넘겨받아서 CPU 대신 입출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PU 대신에 입출력을 관리하는 것이 이 채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채널의 특징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채널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 채널입니다. 또한 이 채널은 입출력 장치와 또 CPU의 속도 차를 인한 단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와 CPU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CPU의 속도 차를 인한 단점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채널이고요. 채널은 CPU의 제어 장치로 입출력 전송을 위한 명령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와는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입출력을 완료하기도 하는 것, 이것을 채널이라고 하고요. 또 채널은 주기억 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채널 프로그램의 수행과 자료의 전송을 위해서 주기억 장치에 직접 접근함으로써 또한 채널의 종류가 있는데요. 채널의 종류에는 이렇게 셀렉트 채널, 그리고 멀티플렉서 채널, 그리고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채널, 이 이름과 같이 셀렉트 채널은 이 주기억 장치의 고속의 입출력 장치인데요.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간에 데이터를 종소하는 프로세서로서 한 번에 한 개의 장치를 선택해서 동작하는 거. 그렇죠. 프로세서에서 한 번에 한 개의 장치를 동작하는 거, 장치를 선택한 거. 그것을 셀렉터 채널입니다. 선택하는 거죠.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해서 동작하는 거. 그것을 셀렉터 채널이라고 하고요. 이 멀티플렉서 채널은 이 저속의 여러 입출력 장치. 그죠? 이 셀렉터는 한 번에 하나 장치를 선택한다면 이 멀티플렉서는 저속이고 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그 다음에 뭐 카드, 이런 것들, 카드 리더 같은 거. 그래서 여러 개의 서브 채널이 있어서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채널을 이 멀티플렉서. 그래서 이 바이트로 이 멀티플렉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라는 거, 멀티플렉스 채널은 이것으로 조작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록, 멀티플렉서 채널. 얘는 그냥 멀티플렉스는 바이트 단위로 우리가 입력을 한다면 처리가 된다면 이 멀티는 이 블록 단위로 이동시키는 거. 그래서 멀티플러세서 채널의 셀렉터 채널과 멀티플러스의 채널의 복합 형태로서 이것도 고속의,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의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 여러분들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DMA, 직접 메모리 접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DMA는 CPU의 참여 없이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 것을 DMA라고 합니다. 그래서 DMA 제어기는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CPU에게 인터럽트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것. 이것을 이 DMA 제어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게 인터럽트를 신호를 보내서 나 작업이 끝났어. 이렇게 종료됨을 알립니다. 또 DMA 방식을 이용하면 CPU의 입출력 작업에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음 명령어를 계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전반적인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 그것을 DMA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interrupt를 볼 수가 있는데요. interrupt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도중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그쵸? 그리고 발생된 상황을 우선 처리하는 거. 이런 것을 interrupt. 그래서 끼워가지고 이것들을 실행 중에 중단하고 상황을 우선 처리하는 거. 이것을 이런 interrupt, 끼어들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interrupt에는 뭐 외부 인터럽트, 뭐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뒤에서 또 사용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내용 한번 볼게요. 또 컴퓨터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그죠? 특수한 어떤 상태가 벌어졌을 때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상태를 처리한 후에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처리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끼어들어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된 요소를 해결한 후에 실행하는 것, 이것을 interrup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nterrupt의 동작 순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interrupt가 요청이 됩니다. 왜 요청이 될까요? 처음에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interrupt를 요청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프로그램을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택이나 기억되어 있는 어떤 0번째에다가 저장. 일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을 하고요. 인터럽트 요청이 되면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두 번째라면. 네, 세 번째에는 장치의 어떤 식별, 처리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장치에서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인터럽트 처리를 루틴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는. 네 번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실질적인 인터럽트를 조치하게 되죠.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취급 루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는 거.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복귀하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 그래서 인터럽트의 동작 순서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럽트에 우리가 종류가 있어요. 인터럽트 종류에는 원인과 구분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인터럽트 종류에는 구분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뭐죠? 만져지는 딱딱하고 그죠? 물체죠.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뇌에 해당하는 거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쵸? 그래서 정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전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럽트 그리고 기계의 어떤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외부의 부분은 타이머가 종료거나 아니면 종료 버튼을 눌러서 끝낼 수도 있고 끝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입출력은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의 입출력이 종료되거나 오류가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인터럽트 문제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소프트웨어는 루프가 무한정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의 문제겠죠. 사용 지정법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부분 그리고 SVC 감시자의 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터넷의 어떤 종류, 발생 원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감시자의 어떤 프로그램에 호출하는 거는 SVC가 있다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이 주기억 장치는 뭘까요? 네, CPU가 직접 접근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억 장치.
그죠? CPU가 직접 접근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현재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주소에 의해서 저장된 위치를 구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기억 장치라고 했는데요. 종류에는 롬과 램이 있습니다. 램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롬과 램이 출제가 많이 되고요. 롬과 램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 롬, 리드 온리 메모리, 오직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그려져. 기억된 내용을 읽기만 가능하죠. 영어를 해석해봐도 오직 읽기만 내용이 가능한 거. 그리고 전원의 공급이 끊어져도 그 내용을 기억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는 롬이에요. 리드 온리 메모리. 공급이 끊어져도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롬바이오스를 내정하고 있고요. 이 롬의 종류에는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 종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특징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한지 체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종류의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마스크롬 제조사에 제작될 때 기록되는 기억장치 내용은 변경이 불가한 거. 그렇죠? 이 마스크롬. 제조사에서 제작할 때 기록하는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이 불가하는 것을 마스크롬이라고 하고요. 이 피롬은 한 번에 한해서 사용자가 직접 기록, 그 다음에 변경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해서. 그리고 이 피로는 기억된 자료를 자외선을 통해서 이용을 삭제, 수정할 수 있는 거. 이피롬이고요. 이피롬은 정기적인 방법으로 자외선 방법은 이피롬이에요. 이피롬은 정기적인 일렉트로닉 이 정기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삭제하는 것 그것을 이이피롬이라고 합니다. 롬은 기억된 내용을 읽기만 가능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비발성이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종류에는 마스크롬, 피롬, 이피롬, 이이피롬이 있는데 마스크롬은 절대 내용이 변경 불가능하다는 거, 피롬은 한 번에 한해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고요. 이피롬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변경 가능하고요. 이피롬은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삭제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램이에요. 램은 뭐죠? 얘는 읽고 쓰기가 가능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얘는 읽기만 가능했다면 롬은 읽기 쓰기가 가능한 램이 있습니다. 읽기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 그 내용을 잃어버리는 휘발성 메모리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일반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그것이 램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세요. 램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SRAM, DRAM이 있습니다. SRAM은 뭘까요? 네, SRAM은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이것을 SRAM이라고 하고요. 1부트당 소비 전력이 많고 속도가 빠릅니다. SRAM.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캐시 메모리에 사용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SRAM은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리고 1비트 속도가 빠르다는 거 캐시 메모리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D램이 있죠. 이 D램은 뭐죠? 네, D램은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고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RAM보다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주기억 장치 중에서도 기타 메모리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캐시 메모리예요. 캐시 메모리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외우고 숙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CPU의 주기억 장치에서 고속의 버퍼 메모리,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의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저장되고 있고요. 메모리 접근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 그래서 접근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캐시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은 연산기억장치죠. 연산기억장치. 이 연산기억장치는 연간 메모리와
그리고 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연관 메모리 아니면 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연상 기억 장치인데요. 말 그대로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저장된 내용에 의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얘는 병렬 탐색이 가능하다는 거, 직렬 아니고 병렬 탐색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저장된 내용에 의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가상이라는 건 뭐죠? 네, 진짜 있는 거 아니고 가상으로, 그죠? 기억 장소를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제한하지 않고 보조 기억 장치 끼리 처럼 이렇게 확대 사용하는 겁니다. 보조 기억 장치 같이 확대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용량을 제한하지 않고 그래서 기억 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 속도 향상되지 않고요. 가상 기억 장치로 임의의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전체가 동시에 주기억 장치에 없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것.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을 이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또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플래시 메모리는 롬과 램의 장점을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고 쉽게 쓰기가 가능합니다. 또 읽기 쓰기가 수만 번 가능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외부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EEPROM으로 PROM을 프레시라고 하고요. EEPROM으로 PROM을 프레시 메모리 이 두 개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내용을 변경, 삭제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EPROM의 어떤 일종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이 보조기억 장치에는 이렇게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렇게 이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기 디스크라는 부분이 있으시죠? 이 자기 디스크는 뭘까요? 얘는 금속 원판에 자석 물질을 입힌 보조 기억 장치를 이렇게 자기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 용량이 아주 큽니다. 그쵸? 그 다음에 처리 속도가 빠르고 비순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순차적인 게 아니라 비순차적인 거. 그리고 직접 접근 기억 장치. 그래서 DASD. 그래서 순차, 비순차 처리 모두 가능한 거. 이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접근 기억 장치. 여러 장의 디스크를 구성된 자기 디스크의 윗면과 밑면은 정보를 기억하지 않는 보호면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체크가 될 수가 있고요. 실제 사용면은 총 디스크의 장수 곱하기 2면 이렇게 밑면을 2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총 디스크 곱하기 2면으로 윗면, 밑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자기 디스크에 관련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를 해주세요. 트랙, 회전중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동심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트랙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그라미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피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이거 한 조각, 요거 한 조각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트랙, 그쵸? 요걸 트랙, 제가 글씨를 좀 잘못 써서 트랙. 이렇게 한 조각을 트랙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을 섹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섹터는 트랙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놓는 것을 섹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는 동일한 수직정상의 트랙의 집합, 그래서 트랙 수는 실린더의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팩은 여러 장의 디스크를 하나의 축에 고정시켜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좀 지울게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회전 지연 시간, 이 디스크팩은 여러 장의 축에 고정시켜서 사용되고요. 이 탐색 시간은 읽고 쓰기를 헤드를 원하는 데이터가 트랙까지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전 지연 시간은 뭘까요? 네, 해당 데이터가 있는 섹터의 헤드를 위치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을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 디스크에 3대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디스크, 그 다음에 액세스암, 판독, 기록 헤드.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한 자기 테이프입니다. 자기 테이프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뭐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 그래서 순차 접근 기억 장치, 순차 처리만 가능하다는 거. 이 자기 테이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순차 접근.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모아서 일괄 처리 방식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데이터의 백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자기 테이프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자기 테이프의 구성 요소에는 뭐 논리 레코드, 물리 레코드, IRG는 논리 레코드와 논리 레코드 사이의 공백이라는 거. IBG는 B니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공백. 그다음 블로와 인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물리 코드의 안에 포함된 논리 코드의 어떤 수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드디스크 HDD가 있는데요. 디스크의 표면을 정기적으로 전자기적으로 변화시켜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보조기억 장치. 디스크들이 이 레코드판처럼 겹쳐져 있는 거, 이것을 디스크 위에는 트랙, 그죠? 동심원들이 존재해 있는 거, 전자기록들 이런 거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결 방식에 따라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보조기억 장치에는 뭐 CD-ROM 있으시죠? CD-ROM이나 DVD도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세요. CD-ROM은 뭘까요? 뭐 화상이나 음성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CD-ROM에다가 이제 CD를 넣고 뭐 영화를 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CD-ROM. 그러니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화상이나 음성 정보. 그리고 또 DVD는 뭘까요? 그러니까 화질과 음질이 뛰어난 멀티미디어의 어떤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 매치입니다. 그래서 DVD는 이 CD와 같은 크기인데요. CD-ROM은 양면을 모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러분들 몇 개만 설명을 조금 할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시험에 캐시 기억 장치가 좀 나와요. 많이 나와요. 캐시 기억 장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캐시 기억 장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만 또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속이라는 거, 빠르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캐시 기억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는 거, 그죠?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 이것들을 이제 캐시 기억 장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상 기억 장치는 뭐죠? 가상 기억 장치, 가상이죠.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조 기억 장치야. 하지만 그 일부, 보조 기억 장치는 대용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기억을 우리가 기억 장치, 가상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롬하고 램하고 있죠.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 해서 읽기만 가능하고 비휘발성이라는 거. 휘발성은 램이죠.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휘발성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처리를 해주시고요. 이 하나 몇 개 중에 또 중요한 게 다중 처리라는 게 있어요. 다중 처리. 이 다중 처리는 처리 속도를 향상시킬 때 사용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요. 컴퓨터에 여러 개의 CPU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게 다중 처리. 여러 개의 다중이기 때문에 우리 C분할 처리는 뭘까요? 네, 한 대의 시스템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처리하는 건데요. C분할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CPU 건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거,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처리와 다르게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 대의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씩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이 부분
그 저장 용량 단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저장, 자, 용량 있습니다. 저장 용량. 저장 용량은 요거 시험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트랙의 어떤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트랙 수 곱하기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트랙당 섹터 수. 트랙당 어떤 섹터 수가 있습니다. 섹터 수. 네, 이거는 어떤 공식이니까 외워놓으세요. 섹터 수, 그 다음에 곱하기 섹터당 워드 수라는 게 있습니다. 섹터당 워드 수. 워드 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면수까지 이렇게 해서 곱하기 면수 뭐 양면이니까 뭐 2겠죠. 그래서 면수 이렇게 구하는 공식이 있는 거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또 한 번씩 우리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